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 넓은 자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사회를 또 진행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오늘 뜻깊은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여성 노동자의 집담회 제목부터 설레시죠? 네. 그 설렘을 담아서 시작을 열기 전에 박수 한번 힘차게 쳐볼까요? 네. 열기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여기 지금 함께 하신 그 예비 후보님들 굉장히 오시면서 이 열기 받아서 기운 받아 가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여성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뜻도 깊고 굉장히 많은 생생한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을 이야기여서 오늘 준비한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단위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최 주관한 단위는요, 안산 여성 노동자회, 가정관리사 사회적 협동조합 양지돌봄, 안산 양지지역자활센터,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그리고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함께 주관하고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단위 주최단위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6분의 여성노동자 패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아마 아까 리허설을 잠깐 하긴 했지만 이렇게 또 많은 이렇게 플로어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아마 떨리실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여기 객석하고 좀 플로어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폐활량이 떨어져서 전달하는 데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좀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고 들을 때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부터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오늘은 여성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안산시가 변한다 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 당사자의 여성 노동의 현실을 좀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정책들이 바뀔 때 여성 노동자들이 좀 살만한 세상, 또 성평등한 안산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더 뜻깊은 거는 사실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후보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가 어떻게 의미있게 정책적으로 연결될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집담회를 준비하면서 안산시 예비 시의원 및 또 도의원님 분들, 후보자분들 초대장을 다 보냈고요. 보낸 분들 중에 여성 노동 정책에 관심 있는 의원님, 후보님들만 여기에 오셨습니다. 다른 소개는 못 해드립니다. 선거법상 문제가 되니까. 하지만 좀 이렇게 자리 앞에 앉아 계시니까 함께 하신 후보님들한테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잘 연결하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여성 노동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소개는 못 드리지만 오늘 이야기가 정책적으로 연결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를. 저는 키워드는 나는 신이다 있고요. 다 잘하진 않지만 다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한부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고 또 가끔 아빠도 되고요. 그리고 본업인 엄마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는 신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키워드는 나는 신이다 라고 했고요. 제 삶에 불가능한 일은 집을 사는 것 빼고는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이라는 말이 그냥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집,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6분 패널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분 소개 아직 안 드렸죠? 지금, 소개하는 와중에 화면에 한 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 계시지 못하고 멀리서. 그렇지만 여성 노동자, 청년 여성 노동자로서 여기 현장에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신 분 계십니다. 영상으로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라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여성 당사자로 나온 활동명 두라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해외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육 노동자이고요. 저는 저를 도라에몽으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도라에몽 사진을 직접 가지고 오면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있는 물건으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우선 이 도라에몽이라는 캐릭터는요, 미래에서 온 로봇 쥐예요. 그래서 능력이 매우 많은 친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친구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라에몽처럼 성실하게 살면서도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의미로 도라에몽 캐릭터를 가지고 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쵸. 요즘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사실은 쉽진 않죠. 도라에몽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적절하게 키워드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6분 패널 모시고 이야기 진행할 텐데요. 가사 노동자, 그리고 육아기 노동자, 그 다음에 청년 노동자, 돌봄 노동자, 그리고 예, 여성 한부모,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분이지만 여성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다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의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할 얘기가 많으실 테지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왜 이 자리에 내가 나왔는지, 그리고 내 노동의 이야기를 왜 하고 싶은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또 관객에 함께 하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고, 예, 지지하고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겠지만 각기 딱 5분씩 주어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가 하고 싶은지 먼저 예, 고군분투 하고 있는 육아기 노동자 2분 먼저 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요즘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전담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였어요. 이게 어린이집 등원 시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혹시 아프거나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면 둘 중에 누가 연차를 쓰고 아이를 돌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직을 하고 일을 하는 건 그전에는 몰랐는데 육아에 필요한 금전적인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의 고정 수입만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 단축 근무도 하고 한 달에 여러 번 연차도 쓰면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연차 제도가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근무하는 곳에 연차가 없었다면 저도 아마 고민 없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이제 그만뒀겠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모두 사용을 했고, 나 복직할 수 있나라는 고민 단 한 번도 없이 정말 안정적으로 복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복직 후에도 아이 어린이집 적응 때문에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때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개월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제도 사용부터 마무리 과정까지 센터장님도 그렇고 저랑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이해도 해주고 배려도 해준 덕분에 제도 사용이 힘들지 않았고 정말 큰 힘이 됐었어요. 제가 휴직하기 전에 상담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때 내담자들이 하시는 말씀에 답변을 주로 들었던 게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니까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당연히 사용하셔야죠. 당연히 사용하세요라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휴직을 하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게 저한테만 당연한 제도였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이 사업장 규모는 어떻고 직장 문화는 어떻고 그리고 직원들 간의 이해관계는 어떤지에 따라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없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이제 휴직을 하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걸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린이집 등원 시간부터 이제 출퇴근 시간 맞추는 것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와이프랑 계속해서 상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 아내가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걸로 그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저도 아이랑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육아휴직을 고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퇴사를 같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22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25.6%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작은 규모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하는 남자 노동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고요. 보험 내용으로 보면 저도 이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사업주 승인이 필요하고 아직은 이제 남성 육아휴직의 인식이 좋지만은 않아서 아마 이제 퇴사를 마음에 두고 이제 써야 한다는 이런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해주지 않거나 직원의 복직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주 인식도 문제고 저처럼 작은 규모 회사는 이제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부여해야 되고 또 인건비 그리고 퇴직금 이런 금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주 이제 고민도 이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아기 아빠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이나 무성관련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김민정님은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사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사실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건 여전히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궁금한 것도 있어요. 저희 때는 육아휴직을 남성들이 쓰는 게 정말 남성들이 바라는 걸까? 이런 생각 조금 들었었는데 지금 백용대님 얘기 들어보면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현실이 여건이 안 된다. 이거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이제 같이 육아를 참여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쨌든 아빠들의 젊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 아빠들이 많아질수록 제도는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예, 그 다음은 가사노동자 강순애님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가사노동을 했으니까 지금 2022년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가사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노동자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사 서비스는 하다가 만약에 이제 제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치료도 제가 제 돈으로 내야 되고 저는 그날로 일자리를 잃는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생계는 막막하고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산재랑 고용보험이 보장이 절실했습니다. 한 달을 일해보아도 노동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인 우리 가사노동자들 그러나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사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법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한 15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외쳤던 우리 소리에 법이 응답해주기까지 딱 15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일이니까 당연히 어려웠겠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해 토론회든 행사든 발언이든 캠페인이든 중앙역 앞으로, 광화문 앞으로, 국회 앞으로 우리 사정을 알려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해 5월 드디어 가사법이 통과되었고
올해 6월부터는 진짜 그냥 노동자가 됩니다. 드디어 지금 저는 법이 인정하는 근로자로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일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고객이 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깨끗해진 고객의 집을 보면 기분도 좋고 나의 마음도 뿌듯했고 퇴근길에 고객들이 오늘 오셔서 집에가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지 마세요. 서비스 중단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하나는 제가 15년, 16년을 하면서 그렇게 고객과의 신뢰를 쌓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은 진짜 무의미하고 약간 서글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상입니다. 실제로 지금 15년 걸리셨어요. 실제로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불려지고 노동자로 대우받는 거 자체가 15년이 걸렸다는 거는 그만큼 여성 노동이 사회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군으로 오랫동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다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사실은 일하는 여성들한테 가장 필요한 노동은 사실 가사노동. 누군가 집에 가면 나한테도 우렁각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필요하듯이 일하는 여성들이 또 일터에서 끝나서 또 일터로 가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랬을 때 가정관리사 노동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지원책으로 좀 잘 매긴됐을 때 일하는 여성들이 좀 행복한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15년 동안 너무 고생하신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이 전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또 응원의 메시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사회보기가 쉽습니다. 네, 지금 김은양님 저기 마이크 들고 계시는데 그 옆에 진숙이 언니 먼저 노동 스토리 듣고 그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미리 긴장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저는 앞서 말했듯이 못하는 게 없어야 하는 한부모 신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제가 매번 직장을 구할 때마다 1박 2일 워크숍이 있는지, 야간 근무는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인지가 저의 1순위 근무 환경 조건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육아의 문제는 한부모만의 문제는 아닌데 좀 개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책임지고 살아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한부모라고 하면 다들 사람들이 야, 너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 많이 받지 않냐? 국가에서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다 해주니까 그래도 편하지 않아? 라는 질문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줄 알고 한부모여도 있어도 없는 남편 대신 차라리 없고 그냥 내가 지원 받아서 아이 잘 키우면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법정 한부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한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법정 한부모의 기준은 중위소득 52%, 169만 5,244원 2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중위소득 52%가 되면 법정 한부모가 될 수 있고 또 60%가 되면 그게 195만 6,050원인데요. 그 60%가 되면 법정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저는 사실 충분한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169만 5,244원보다 많이 버는 한부모들은요? 어떠한 지원도 없어요. 그래서 책임지고 챙겨야 할 일들은 많은데 혼자 감당하려니 제가 말한 한부모 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따가 정책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은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용어가? 법정 한부모. 한부모는 한부모인데 법정 한부모의 기준이 165만원 기준으로 잣대를 댄다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정 한부모가 되려면 169만원과 167만원의 차이는 진짜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그 많은 한부모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 정책은 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풀어가야 될 과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나오셨고요. 하실 얘기 마음껏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당황하셨죠? 예, 김은혜님. 예, 돌봄, 노동자, 요양보호사로 또 활동하는 건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동기는 육체 노동도 하지만 감정 노동자로서 때로는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고 못해 먹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에서 이런 마음이 정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처우 개선과 정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세상을 바꿀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함께라면 또 세상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였으나 14년 동안 처우 개선이 그때나 지금이나 처우는 똑같고 근무 환경은 정말 열악하기 그지가 없어요. 왜일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돌봄 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어르신들도 만납니다. 정말 수고했다 하고 정말 따뜻한 밥으로 저희를 또 먹여줄 때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보호자들도 정말 가족같이 정말 위로해주고 정말 챙겨주시는 그런 보호자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나라 정책이 노인 인권은 중요시하고 요양보호사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하여 낙상사고를 당하여도 요양보호사의 책임이고, 가족들은 뭐 했냐고 정말 죄인 취급하시고, 또 사무실에 연락해서 요양보호사님을 바꿔달라고도 하십니다. 또한 어떨 때는 어르신의 감정에 따라서 또 화를 내시고, 또 입에 또 담을 수 없는 험한 또 욕도 하시고, 그냥 물건도 이렇게 그냥 치워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할 때 그냥 집어 던지시는 또 그런 어르신도 있으시고, 돈 훔쳐갔다고, 또 사소하게는 또 연고가 없어졌다, 또 파스도 훔쳐갔다, 그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이 저희가 훔쳐간 저희 책임인 걸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많이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깨를 주물러라, 다리 주물러라,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해드려도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도우미 아줌마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가버렸다. 그러면 또 보호자는 또 시시 카메라를 달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정말 감시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시시 카메라를 달아놓고 저희를 본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잘해드리고,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가장 힘든 것은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신 줄 알고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 싸늘하게 몸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돌아가신 그 자체만을 보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데 119에 신고하고 기관에 연락하고 또 경찰서에 몇 번 조서받고 그리고 국가수에서 이제 검사가 끝나면 저희가 장례 절차까지 처리를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의 상처도 크고 육체도 지치고 그 모든 과정을 처리해주고 나도 그날 일정은 저희가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또 잃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일자리가 금방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기다려야 하고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아 늘 불안한 상태로 지내기도 합니다. 간혹 저희 동료들끼리 모이면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10년 후쯤이면 우리도 케어를 받아야 할 나이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후대들이 이 감정 노동을 몇 명이나 할까? 우리 케어는 그럼 누가 할까? 이런 고민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희는 쉼도 필요하지만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안산시께 부탁드립니다. 안산시가 우리 같은 감정 노동자에게 처우 개선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고 안산시가 돌봄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를 위해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요양보호사 노동자분들이 반은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돌봄노동이 가족도 잘 못하는 일들을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랑과 아까 열정이라고 하셨는데 애정도 담아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동, 보이지 않는 또 그 외의 노동들이 담보되어 있지만 일자리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처우 또한 열악한 게 현실인 것 같아서 오늘 정말 할 얘기 정말 많으신데 5분 안에 정리하시라고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세상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기계로 대처해도 저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돌봄 노동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성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돌봄 노동이 서구에 이렇게 열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많이 마련해가지고 이런 생생한 목소리 아마 여기 오신 정치하시는 분들도 아마 생생하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잘 듣고 정책적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청년 노동자의 삶도 만만치 않죠. 예, 두단님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죠. 예, 박수로 조금 힘차게 오시겠습니다. 우선 노동 얘기,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우선 제가 지금 교육 노동을 하기 전에는 대학생의 신분이기도 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지난 5년 전 휴학을 하는 동안에 그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거기 앞에 있는 한 라면 가게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니저님이랑 저랑 둘이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매니저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면서 지금 내가 썩 좋은 상황에 있진 않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그때 휴학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고 그걸 그만두면 당장 저의 스케줄에 맞는 알바를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에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그냥 나의 성격이 너무 무디고 친절해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라고 저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매니저님에게 잘 보여야 했던 이유는 일단 그분이 실질적인 가게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에게 잘 보여야지 알바 급여에 좀 좋은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게 뭔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매니저님은 제가 별다른 저항이 없으니 제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제 허리에 손을 갖다 대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가게에 CCTV가 없으면 널 어떻게라도 할 텐데 아쉽다. 아, 창고에는 CCTV가 없으니까 너 창고 가서 나도 따라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계속 참고 있다가 저 말고 다른 시간대에 알바를 하는 여자 알바생이 그 학생은 성희롱은 당하지 않았는데 언어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침묵하고 참고 그냥 일 그만두고 이러는 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도망가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SNS 페이지 중에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의 문제점과 뭐 여러 가지 가게의 문제점을 말하게 되면서 그 사건이 좀 일파만파 커졌고 이제 그 매니저님 말고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23살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 상담소에서 지원을 좀 받게 되었고 그 여성 상담소랑 법률지원공단을 통해서 법률 지원을 받고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끝까지 싸워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끝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을 겪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당장 안산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만 봐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여성들이 피해에 대해서 토로를 하는 그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좀 다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이번 인터넷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혹시 들리실까요? 예, 들립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가 해외라서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 끊겼던 얘기 조금 붙여서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후로도 인터넷 커뮤니티, 안산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뭔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분들이랑 저의 공통점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갑자기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시에서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혹은 보편적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이런 정보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 다 알게끔 하고 더불어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대처한 방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뭔가 일을 하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저의 전공과 연결을 해서 저는 해외에서 취업하는 거를 나름의 해결책으로 찾아서 하긴 했지만 이건 이제 저의 제한된 사례이지 모든 여성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뭔가 탈출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안산시가 조금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부장님 중국에 가서 지금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 용기 있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 용기를 통해서 안산시가 조금 더 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산으로 다시 오실 수는 없나요? 너무 이런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안산에 많을수록 희망이 또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방문이라도 다시 오시길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이렇게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현실은 조금 깝깝하고 고구마 먹고 사이다 못 먹은 듯한 채기도 좀 올라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현실의 이야기들이 자꾸 이야기되고 화제화되고 그리고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커졌을 때 또 정책적으로 연결되고 이런 자리가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성평등한 안산 그리고 조금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조금 숨통을 좀 틔울 수 있는 그런 안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조금 생기시는 거 맞죠? 저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예, 좀 약한데. 예, 이런 자리 많이 만들 수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온 자리 그리고 내 노동의 경험 이야기들을 각 패널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정책적으로 조금 안산시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떻게 좀 좋을까라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리 주문을 했고요. 지금 그 패널분들 각 앞에 보시면 스케치북에 이런 정책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쓰셨어요. 저희 어떻게 한번 다 들어보시겠어요? 풀로 저기 관객분들 볼 수 있도록. 예. 예. 안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자, 안 보이시면 그냥 일단은 눈으로 그냥 본 듯하고 한 분 한 분씩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예. 이런 6개의 정책들이 요구하셨고요.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이 정책들이 만들어질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 맨 끝에 있는 배용대님이 이제 육아기 남성 노동자를 위해서 안산시가 어떤 지원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키워드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세사업장 지원 및 복직률 조사 이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공단에서 이제 제가 다니는 작은 회사 같은 작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사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앞에서 말했던 그 주변 인식, 대체 인력 채용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주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사업장의 부담감을 덜어줄 만큼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 회사에서 육아를 위한 제도 사용 시 사업주의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또 휴직하는 노동자들의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면 사용을 고민하는 노동자 그리고 사업주 모두 부담감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양육을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공공돌봄 서비스가 확대가 필요한 건 맞는데 좀 안정적으로 일하고 복직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제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이제 사용률과 사용한 사람들의 복직률을 같이 조사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년 대비 육아휴직자가 25.6% 증가된 발표보다 사용한 노동자 모두 복직을 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제 복직을 하지 않고 그만뒀는지 이런 조사가 함께 되어야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안산은 영세사업장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영세사업장에 사실 젊은 노동자들이 취업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도 아이를 또 키우고 건강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육아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안산시 영세사업장 많고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젊은 아빠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적극적인 영세사업장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직률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그걸 좀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아주 담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같은 육아기 노동자지만 또 여성 노동자 엄마로서의 또 이 바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조민정 씨 어떤 정책 갖고 나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의 키워드는 사회인식, 문화 바꾸기입니다. 2021년도 안산시 여성 노동자 복지센터의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이제 총 상담이 971건이었고요. 그 중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이제 모구성 보호 상담은 871건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본인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복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제
법 해석이나 아니면 원활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758건으로 91.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가 저희 남편처럼 너무 영세하거나 아니면 사업장 내에 여성 노동자가 전무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적거나 아니면 제도 사용률 자체가 없거나 하는 등의 불안 요인은 정말 많아요. 직장 문화 안에서 직장 동료 간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사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할 때도 퇴사를 조건으로 하거나 아니면 휴직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받지 않거나 그리고 복직하고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을 받고 사업장으로 주겠다라는 등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할 때 이제 출근하고 나서 엄마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제도로서 이게 지금 모든 영세 사업장 아니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운이 좋아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누구나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안산시에서 사회의 인식과 문화 바꾸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 예산도 투입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 교육이나 문화 바꾸기에 대해서 이게 안산시 자체 내에서 노동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사용이 아니라 사업주가 당연히 이 노동자가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제도구나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또 직장 문화에서도 직장 동료 간의 이해관계가 바탕이 돼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이제 강순애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제도를 하나 만드는 데는 거의 15년, 20년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높여서 만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 출산휴가도 굉장히 많은 여성 단체와 비롯해서 선배 여성 노동자들이 어렵게 만든 제도인데 여전히 제도는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이걸 안 주면 정말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되게 미진한 기업가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가지려면 굉장히 많은 홍보와 문화 바꾸기 캠페인과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또 이렇게 당근과 채찍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마련되면 이런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육아기 의무자 두 분 진짜 고생하시고 있는데 정책 좀 바뀌면 좀 더 행복하게 아이도 돌보고 일도 할 수 있는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신 말씀 많죠? 가정관리사 강순애님 어떤 지원 정책 가지고 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고도 가사사역인 적용 제외로 둔 탓에 68년 동안 가사노동자들은 법 밖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6월 16일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5년의 과정 속에 만들어진 법인 만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여 가사노동자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안산시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요청합니다.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지난 5월 가사법 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전국에 5곳이나 있습니다. 가사법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먼저 가사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 서비스를 확대하여 공익적 재건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례 제정과
가사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꼭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전국적으로 법은 마련됐지만 지자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이렇게 조금 촉진 지원 조례를 좀 만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가정관리사 협회가 전국 조직인데 안산협회가 전국협회 지부장님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부장님 혹시 어디 계시나요? 아, 예. 꼭 만들어주도록. 안산이, 왜냐면 전국 조직의 자랑입니다. 안산 그 가정관리사 협회가 전국 지부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꼭 그 조례는 만들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의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일자리도 활성화되고 또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분도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지원책도 좀 만들어지면서 서로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산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 또 뛰어면 안 될 것 같아서, 김은양님. 예, 워낙 지원군이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예, 하신 말씀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의 키워드는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일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고 경력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반찬값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을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생활임금, 처우 개선비라도 보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산시가 먼저 해 주었으면 좋겠고 감정노동자 조례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정노동자들이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를 믿어보겠습니다. 예, 안산시를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냥 굵직하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안산시를 믿고 싶습니다. 예. 예, 그 다음은, 예, 진수경님에 앞서서, 예, 청년 두라님의 이야기를, 정해진 순서대로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 두라님 얘기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한번 진수경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하시는 분들 힘드신 거 아니죠? 저 때문에? 아, 예, 그럼 두라님 얘기 먼저, 어떤 키워드를, 예, 말씀하실지, 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우선 제 마지막이면 뭔가 매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빨리 매 만들어서 좋고 네, 저의 뭔가 제안을 좀 얘기하자면요. 저는 사실 이번 집단회를 준비하면서 안산시 성차별 상담센터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 같은 상황의 여성들이 당장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왠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집단회를 만들어 주신 곳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안산 여성 노동자에서도 이러한 저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 민간 상담소가 아닌가 이런 걸 좀 더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정책이 애초에 없던 게 아니라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인이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혹여나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1차적으로 피해를 겪은 직후에 이제 어떤 액션을 해야 하는지를 모두가 미리 좀 사전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려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부터 주민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열린 우리 거리축제처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 강의 상담 부스처럼 열어가지고 더 다양한 공간에서 언제든지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이들에게 이거를 알려야 되고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제 민간한 상담실과의 협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산에는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민간 상담실이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좋은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산시에서 이렇게 안산 평등의 전화 고용평등 상담실을 포함한 많은 민간 상담실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력을 해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문제에 시도 관심이 있음을 어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민간과의 협력,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은 뭐 재정적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인력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산시는 이미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권익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성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상담할 곳으로 알리는 홍보 캠페인 또한 필요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가까운, 아주 뛰어난 SNS 페이지를 좀 활용해서 소개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소개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만약에 5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23살에 알았더라면 상담도 받고 도움도 받고 좀 해결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말 못하는 아픔 없이 지내게끔 안산시에서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많이 발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청년 노동자들 말하는 거 보면 미래가 진짜 밝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안산시도 여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민한 만큼 예산이 투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또 다른 단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상이 바뀌려면 여성들이 조금 행복하게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받으려면 평등한 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이 마련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단체라든지 이런 상담을 맡고 있는 기관들과 함께 민간 접시를 잘 이루어서 좀 확장해 나가고 논의하고 어떻게 더 실효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그냥 팍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두라 같은 청년 노동자들이 안산에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한번 안산에 한번 올 시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정책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진수경님이 어떤 키워드로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박수 그냥 크게 한번 해주세요. 여사가 다르게 마지막 순서를 주신 거 보니까 사회자님이 저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구분 없는 한부모 지원 정책을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법정 한부모와 일반 한부모 구분 없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사노동 서비스 우리 집을 부탁해라는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가정관리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소득에 따라 이 사업이 저는 일단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소득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한부모 가정의 일과 가정의 양립, 생활환경을 위해서 구분 없는 지원 정책,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업 확대, 작은 것에서라도 안산시가 시작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산시를 그냥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거 유행어 될 것 같아요. 안산시를 믿습니다. 이거 어디 SNS에 이 방송 나가죠? 편집해서 나갈 것 같은데 안산시를 믿습니다. 유행어 되시면 두 분께 우리 모두 안산시를 믿습니다. 저도 믿고요. 그 믿는 만큼 좀 변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부모 정책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거 맞고
사실은 한부모를 넘어서 일하는 여성들이면 누구나 느끼지만 일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가사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가정에도 필요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부모냐 아니냐 이런 정책을 그냥 뭐 지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들한테 누구나 필요한 일가정 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많이 확대돼서 일할 맛 나는 안산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보다 패널분들이 굵고 짧게 말을 막 짧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핵심만 얘기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압축됐어요. 그리고 아마 사회자가 사회를 잘 봐서 그런지 아주 시간이 많이 그냥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1시간 지났으니까 이 6분의 노동의 경험, 그 다음에 필요한 정책 얘기를 들었으니까 플로어에서도 조금 한두 분 정도 이런 정책 필요하다. 나도 여성 노동자인데 이 정책 좀 했으면 좋겠다. 후보님들 와서 막 계시니까 이럴 때 또 한마디 하면 그게 딱 바뀌셔가지고 정책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분 정도 조금 마이크 드리고 싶은데 하시고 싶은 분 손을 좀 번쩍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러면 참 조용해지면 곤란합니다. 아무 얘기나 오늘 소중한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나와서 좋았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누구 말 잘하더라 공감한다 이런 얘기 다 좋습니다. 방송에 나갈까 걱정하시지 말고 마이크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기 계십니다. 아름답게 또 모자를 쓰시고 긴 머리 계신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요양보호사 정시경입니다. 저 김은양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동기예요. 저도 멘붕이 왔습니다. 지금 작년 10월에 갑자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제가 살렸어요. 119에 전화를 하고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되면 장기 군속수당이라는 걸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수당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정책을 정해놨지만 안산시 우리 지 자체에서라도 그 수당을 10년 이상이라는 세월을 보내서 어르신들을 돌봤고 하니까 그 수당이라도 계속 유지를 시켜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일거리가 다 떨어져 버리니 겨우 다음 달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3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생계가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애가 넷이답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저도 안산을 믿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일해도 사실은 이게 10년이 돼야지만 수당을 받으시는 거지 그전에는 이렇게 수당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거 제가 정책 가능하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돌봄 노동자들 특히 요양보호사님들 엄청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좀 안산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면 좀 일할 맛 나고 그리고 그 돌봄 받는 그 어르신들도 조금 더 행복한 케어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멋지게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이거는 SNS에 풀겠습니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한 분 더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현장에서 이렇게 또 플로어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집자매가 또 묘미가 사는 것 같습니다. 번쩍 손, 머리가 워낙 아름다우십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산 공동체 미디어 단원 FM 곧 개국하게 될 방송국의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혜식입니다. 네, 제가 안산에서 2000년부터 살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안산에 많이 사는 여성들이 안산이 아닌 그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한 20여 년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안산에서 일하기 좋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의 노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함께 더 일찍 뭉쳤더라면 우리 청년이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당할 때 함께 연대해서 싸울 수 있었을 텐데 몰랐네 이런 아쉬움도 있고, 요한보호사님들의 오늘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무엇보다 안산에 이제 많은 공단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많은 또 젊은 친구들부터 중년의 또 여성들도 많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문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게 배우자 없이 그리고 함께 도와줄 가족 없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양육과 일을 병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 때문에 일도 하랴, 이제 학교의 학부모 활동도 하랴, 아이 케어도 하랴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분신술이 아닐까? 이럴 때 내 몸을 하나는 학교로 보내고 하나는 일터로 보내고 하나는 가사노동을 하고 하나는 또 저는 공부까지 또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든 30대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늘 그 고통을 토로하는 군대 갔다 온 자들의 그 공감 발언처럼 모이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세상이 변화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그런 분신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곳곳을 채워주는 여성연대 그리고 남성연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그 백영재 씨가 저렇게 함께 나와서 육아노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새롭거든요.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중년의 남성들, 노년의 남성들이 앞으로 아들과 그리고 그 손자들 앞으로 결혼을 앞둔 미래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각자 일하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육아기 거쳐서 40대 여성 돌봄 노동자로 또 이제 노년이 되면 또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로 인생 주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분 한 분의 노동 스토리가 다 나의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성 노동자들이 위대하게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플로어에서도 또 많이 계시니까 또 얘기해주시는 패널분들도 힘을 받고, 또 이게 기운이 몰아져서 민선 8기 끝나고도 정책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 자리로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 와중에 저희가 투표를 좀 했어요. 예,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안산시의 정책과 역할은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로 좋을까? 두둥두둥해서 6가지를 질문했는데 3위부터 발표를 6위까지 다 발표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3위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44표가 나왔어요. 예, 저희가 지금 보니까 한 100명 넘게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44표가 나왔으면 꽤 많이 나온 거죠. 1순위가 3순위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안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주단님의 발언도 아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예, 청년이 떠나지 않는 안산 정책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위는 역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지 46표 나왔습니다. 뭐일까요? 두둥두둥두둥. 예. 돌봄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제가 보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더 많이 참석한 줄 알았는데 가사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참석한 것과요, 아니면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들의 공감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1위는 60표를 차지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차지하셨죠. 예, 1위는 두둥. 가사노동자 노동권 증진 및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마련입니다. 예, 1등 차지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사노동자의 권리가 신장이 돼야지 사실은 여성 노동의 이 노동 자체가 조금 퀄리티가 올라가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그 가사노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하는 여성 누구나 꿈꾸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빨리 지원 정책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9시 넘어서 좀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8시 12분밖에 안 됐어요. 너무 행복하시죠? 또 이렇게 짧게 끝나야지 2차 또 집담회를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쉽지만 조금 마칠 시간이고요. 마치기 전에 각자 다 정책에 대한 부분들 얘기했지만 오늘 되게 짧은 얘기지만 각자 이야기를 또 하실 얘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신 이 저기 참석하신 분들이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과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꼭 안산 씨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집담회를 준비하면서 약간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여기 패널분들이 안산시를 믿는다 하니 우리 가사노동자들도 안산시를 좀 믿어볼까요? 소리 지정 꼭 해주십시오. 이거 오늘 유행어 된 거 맞죠? 네, 안산시 저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희 배우자와 함께 하는 자리여가지고 더 뜻깊은데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대 문제가 인구 감소라고 하는데 인구 감소 문제 중에 계속 원인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계속 하도록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떠오르기까지의 깊은 문제를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의 일과 그리고 삶 중에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런 문화가 되어 있어요. 누구나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이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지 않고 일도 그리고 육아도 그리고 나의 삶도 모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산시 다시 한번 믿습니다. 네, 안산시에서만큼은 조건이 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고요. 저처럼 육아휴직으로 고민하는 남자 노동자들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육아와 가사가 여성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고 남성들도 같이 육아와 가사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에. 마지막 두라님. 네, 우선 소감은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예산 얼마나 쓰는지를 진짜 다 뒤져봤어요. 내가 그걸 알아야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을 고민을 하고 예산을 운영하시고 예산을 잘 짜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 이 예산이 아깝지 않게 이 정책들이 아깝지 않게 필요한 사람들이 잘 이런 정책들을 알아서 잘 뭐라고 할까요? 잘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참 이거 준비를 하면서 참 내가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쉽게 저 고소 당했고 무혐의 받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 짧은 문장 한마디에 8개월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저는 대학생이고 돈도 없었고 부모님도 아직 이거 모르시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와 같은 피해를 저는 안산에 사는 여성들이 겪지 않았으면 국적과 인종과 어떤 상황이나 상관없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저를 포함한 안산에 사는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성차별을 겪지 않고 슬프지만 홈표 겪게 되더라도 이런 여성의 아픔을 좀 돌봐주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든든한 안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안산시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지만 굉장히 뿌듯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비 후보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마이크를 조금 듣고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끝까지 그냥 듣고 그냥 가시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좀 남기도 했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 또 마련하신 여성노동자 회장님 계시는데, 그래도 소감 한마디 안 듣고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준비는 안 되셨겠지만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 어려운 자리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마디 기회는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여성노동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는 저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었고요. 저기 나와 있는 저희 가정관리사 사회자 협동조합, 안산양지 돌봄, 안산양지 지역자활센터 주민분들 많이 와 계시죠? 네, 그리고 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까 연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지금과 같이 계속 얘기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하고 저희 여성 노동자